국정원장 세 사람이 지금 영장심사, 실질심사 오늘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사용했다까지 밝혔는데 어디에 썼을까는 지금 나오질 않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개인적인 사용이었다. 검찰이 이렇게 밝힌 것의 의미를 좀 잠깐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눈먼 국정원 특활비 종착지는 어디인가? 검찰은 특활비 40억, 박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까지 확인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상납금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죠. 이병호 원장, 박 대통령 요구해서 상납했죠. 남재준 원장은 오늘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최초 요구자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군가 와서 청와대 돈을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청와대 가서 만났는데 안봉근이, 그때 비서관 안봉근이 귓속말로 재차 확인했답니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에 보내야 된다고. 대통령은 아무도 특활비 용처를 모른다고요? 나도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30억 빼돌린 특활비가 또 더 있다. 40억 말고.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의원들도 특활비를 받았다. 줬다. 이런데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의원의 특활비 상납은 없다. 추가 30억 원도 사실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역대 정부도 공개하라. 국민의당 국회 몫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다. 바른정당 특활비 감시 가능하게 제도 정비하라. 이런 주장들이신데요. 들어보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부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한 만큼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하고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오히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됩니다. 위태로운 상황 형변입니다. 네, 이 문제는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남재준 원장이 안봉근이 국정원 특활비 달라고 귓속말로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재차 확인했다. 이런 또 파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건 장제원 의원이 먼저.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판례를 보니까 저런 피의 사실들이 어떻게 흘러나오는 것이 궁금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자들은 요즘 보면 매일 단독 속보 이래가지고 피의 사실들이 이렇게 흘리는 거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냐를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최근에 국정원장 3명이 한꺼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 전임 정부의 국정원장 4명이 동시에 감옥에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게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정원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인데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단죄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저는 이 국정원장들이 그럼 대통령이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국정원장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 국정원장들이 지금 도주나 이 범죄의 이 증거를 어떻게 은닉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전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잡아놓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 적폐청산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변호사 자살했죠, 검사 자살했죠. 이게 지금 피해 참극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청문회 그때 또 하셨잖아요. 그때 안봉근 문제는 제가 지금 글쎄 이제 안봉근 문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래서 국정원의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꾸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얘기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는 예.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걸 물타기라고만 뭐라 그러지 말고 좀 이것에 수사해달라? 대해서도 수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뭐냐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03년 1월 9일 날 예. 김옥두 전 민주당 의원이 경기 분당 파크 아파트를 살 때 이 예. 계약금 일부가 국정원 수표로 나타난 게 있었어요. 예. 그거에 대해 수사해야 되고요. 2002년 7월 10일 김대중 대통령 차남 김홍업 계좌에 7,200만 원의 국정원 발행 수표가 있거든 사실이 밝혀졌고 또 국정원장 임동원 신권으로부터 3,500만 원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하라는 것이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2003년 1월 12월 예. 권노갑 민주당 고문 측이 1억 안팎의 돈이 전달된 단서가 포착됐지만 예. 검찰에서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수사를 안 한 수사를 예. 덮은 겁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국정원 특활비라는 모든 문제를 파서 적폐청산하라는 거죠. 네, 네. 다만 전현 정부를 다 이 예. 청와대 특활비에 대해서 까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적폐청산을 해 나가자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이 답을 하셔야죠. 그 먼저 저기 뭐 장재현 의원님에게 좀 반박을 하면요. 그 국정원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직 그 전 정권의 국정원장들을 다 구속시키고 뭐 도주 인멸,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 왜 이러느냐 이제 그러시는데 임동원 신건이 그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된 게 2005년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국정원장이 잘못했으니까 잡아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균형 감각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잘못한 건 그 정권이 우리 정권이었든 저쪽 정권이었든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잘못한 거 잘못한 것대로 단죄하고 가야 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정치적인 균형 감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여야로만 바라보고 국정원이 좀 잘못했더라도 그냥 이렇게 좀 불구속해야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는 저는 아니다고 보고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 여당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보좌관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문고리 3인방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사적으로 썼다. 횡령이죠, 횡령. 공금을, 국고를 사적으로 썼다고 그러면 그건 횡령인 겁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공적인 일에 이렇게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해도 용도 외에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 그걸 넘어서서 사적으로 썼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큰 문제고요. 귓속말로 돈 갖다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고요. 무슨 국정원장한테 가서 그러니까 일개 비서관이. 예, 무슨 네? 귀에다 대고 난 참 뭐 이해가 쓸 데가 있으니까 돈 내놓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시츄에이션. 네. 최명길 의원님. 지금 이제 안봉근 비서관이 그 남재준 원장에게 했다는 저 얘기는 정말 전원의 전원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논평 자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좀 정도가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마치 2005년에 신건 임동원 그 원장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맥락을 잘 알고 보면 그런 맥락은 아니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다른 분은 몰라도 그 이병기 그 원장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긴급 체포를 한 과정을 조금은 들어서 좀 마음이 아주 그 애잔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뭔가 애국심 같은 게 이제 굉장히 강한 분이고 아시다시피 80년대부터 권력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의전수석을 했고 실세 의전수석이죠. 예.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국정원 차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국정원과 청와대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하는 분이에요. 예. 이분이 가서 5천만 원 주던 걸 1억 원으로 올렸다. 뭔가 굉장히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걸로 몰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저는 확신이 서지 않고 그래서 좋습니다. 뭐 권력기관 개혁해야죠. 잘못한 부분. 그런데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오늘 밤 생각합니다. 늦게나 뭐 이제 새벽이면 내일 새벽 결정되겠죠. 오신환 의원 어떤? 그 최근 1년에 국정원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적폐, 청산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이 국정원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쯤 되면 과거 민주당에서 주장한 국정원법 폐지 부분이 아니라 국정원을
완전히 해체한 후에 새로운 어떤 모델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뭐 특활비 내용은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 또 국회에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특활비를 지금껏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써왔느냐 이런 어떤 자기 반성에서부터 좀 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국정원의 특활비를 안봉근 이재만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사적으로 이제 만약 유용한 부분들 이것은 정말 공인으로서 공적 권력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재한 거죠. 있을 수 없는 맞아요. 일이고, 예, 이것은 정말 상상 불가예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네. 그럼 특활비에 대한 근본적으로 어떻게 쓰여져 왔는지에 대해서 예. 우리가 좀 속속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특활비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향후에 대한 미래 제도 개선적 측면에서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박용진 의원님 한 말씀을 제가 조금 반박을 좀 할게요. 예. 근데 물론 국정원장이든 대통령이든 잘못하면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이 국정원 활동비 문제로 구속된 적이 있나요? 지금 실질적인 박근혜 정부 당시의 최고 통치자가 구속돼 있습니다. 그분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가지고 오라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그 국정원장이 딱 문제는 그겁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려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최종 책임자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왜 전임 국정원장 모두를 이렇게 처단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정치 보복의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드디어, 네. 그다음에 여야를 떠나서 잘못된 부분은 처단을 하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해야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김옥두 문제, 권노관 문제, 김호 문제, 심지어는 김옥두 의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표 추적까지 해가지고 제가 대변인 브리핑을 3번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물타기 하지 말라는 얘기 외에는 어떤 답도 못 내놓습니다. 자, 검찰도 어떤 얘기도 안 해놓고 청와도 어떤 답도 없습니다. 국정원 답이 없습니다. 최소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공정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이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답을 내야지 이게 공정한 것이고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박용진 의원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장보다 그 상위에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되는 것이고 여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체 국정원 활동비를 까기 위해서는 같은 선상에서 놓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주장. 뭐 기본적으로 장재현 의원께서 물타기 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의견을 잘 들을게요. 그런데 장재현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책임졌으면 됐지. 그걸 뭐 그 밑에 국정원장한테 묻느냐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예요. 아니, 늘 우리 수사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들으세요. 법원이 얘기하는 걸 정치권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치적으로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가벼운 자리입니까? 동네에 무슨 조그만한 데 있는 그런 구멍가게 사장들도 아니고요. 그 나라의 그 안보를 책임지는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장이 그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 변명이 되지 않는 일과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여야 이전 정부 모두 다를 한번 다 들여다보자고 하면 그거는 찬성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 같이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다만 저도 이제 반성을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정권 잡은 지 10년이 있었고 또 보수 정권이 또 그 이전에도 있었고 하죠. 각각 정권을 잡을 때마다 국정원이 이전에 잘못했는 걸 맨날 이렇게 들켰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똑같이 국정원이 지금에 와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럼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개혁하고 바꿔내지 못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국민의당 제도 개선, 바른정당도 제도 정비하자 이런 오신환 의원이 주장이잖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다 같이 봐야지. 이번 일을 가지고서 여에 유리한지 야당에 유리한지 이런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30cm 자로 재지 말고요. 이제 그만 5m짜리 줄자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 아니 제가 한 포인트만 그렇게 30초 한 포인트만 짚을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정원장이 잘못했으면 구속을 해야죠.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이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 문제냐. 대법원까지 한번 신중하게 법원에 최종 판결을 받아보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국정원을 도려내면 국정원은 범죄 정본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봤을 때 대한민국 국정원은 범죄 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시켜가지고 어떤 분들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말씀. 이게 5m 자 아닙니까? 최 의원님도 한 말씀. 네, 뭐
문재인 정부가 하여튼 그 태도를 완벽하게 바꿔서 국가정보원을 그 정말 정보 수집과 국가 안위를 그 다루는 정보기관으로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정말 특활비 전체에 대해서 또 다시 들여다보고 잣대를 다시 들이대야 됩니다. 그렇게 쓰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번에 특별한 의지를 갖지 않았다고 보이는 것이 2008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억 가깝습니다. 4,930억을 올렸는데 이거는 정말 국회 동의 받겠다고 최대 규모로 올린 것은 뭔가 이 분야를 좀 개혁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예. 응? 그런 부분을 좀 의심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난해도 한번 국회에서 좀 의원님. 예산 과정에서 예.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길 의원님 말씀 중요한 지적인데요. 2018년도 내년도 정부 예산이 특활비에 대한 고려가 그냥 뭐 전 부처에 대한 20% 삭감 뭐 이런 고민들 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제출했는데 예. 저는 이 특활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 저희 여당일 때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끊임없이 매번 예산할 때 특활비 문제 지적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20% 그냥 삭감해서 국회에 던져주는 것이 그 올바른 그러니까 그게 행동입니까? 처방이 맞는 처방인지. 저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예, 이것이 예. 어찌 보면은 정치 권력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맞아요. 지금의 적폐청산이 예. 정치 권력은 반성도 안 하면서 예. 선한 양인 양 그것을 지금 뭐 공무원들이 모두가 잘못한 것이냐 이렇게 국회의원도 특별활동비 있잖아요. 있죠. 예. 그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특활비가 국회의원들한테 전달됐다는 의혹의 여러 기사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국정원장이 안 했다고는 하지만 국정원장이 그만, 없다. 예. 지금 조금 전에도 바로 모 방송국에서 단독으로 그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예. 그 얘기 예. 뒤에 있어요. 이제. 그 특활비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억대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그거 터져나오고 계속,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진행할 저는 거니까. 이 국회도 모범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네. 그럼 뭐 일단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 게 제가 또 하나 혼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장재훈 너무 지금 오늘 저기 7시인데 분량이 욕심이 많아서 처음에 재난 대응은 뭐 분위기 좋게 시작하다가 북한의 뭐 구축력 인도적 지원도 다 합의하더니 정치 보복 이 얘기 뜨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시끄러워졌는데 이거요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남은 시간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의정 활동 중인 각 당의 의원들은 과연 정치 보복에 대해 어떤 얘기들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까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잘못하면 뭐, 잘못했다 그러고 적폐청산을 해 나가자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이 답을 하시죠. 그 먼저 저기 뭐 장재현 의원님에게 좀 반박을 하면요. 그 국정원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직 그 전 정권의 국정원장들을 다 구속시키고 뭐 도주 인멸,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 왜 이러느냐 이제 그러시는데 임동원 신건이 그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된 게 2005년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국정원장이 잘못했으니까 잡아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균형 감각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잘못한 건 그 정권이 우리 정권이었던 저쪽 정권이었던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잘못한 거 잘못한 것대로 단죄하고 가야 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정치적인 균형 감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여야로만 바라보고 국정원이 좀 잘못했더라도 그냥 이게 좀 불구속해야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는 저는 아니다고 보고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 여당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보좌관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문고리 3인방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사적으로 썼다. 횡령이죠, 횡령. 공금을, 국고를 사적으로 썼다고 그러면 그건 횡령인 겁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공적인 일에 이렇게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해도 용도 외에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 때 정부도 공개하라. 국민의당 국회 몫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다. 바른정당 특활비 감시 가능하게 제도 정비하라. 이런 주장들이신데요. 들어보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부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한다면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하고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오히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됩니다. 위태로운 상황 형편입니다. 네, 이 문제는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남재준 원장이 안봉근이 국정원 특활비 달라고 뭐 귓속말로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재차 확인했다, 이런 또 파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건 장제원 의원이 먼저.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판례를 보니까 예. 저런 피의 사실들이 어떻게 흘러나오는 것이 궁금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기자들은 네. 요즘 보면 예. 매일 뭐 단독 속보 이래가지고 피의 사실들이 이렇게 흘리는 거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저는 뭐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냐를 알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최근에 국정원장 3명이 한꺼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 전임 정부의 국정원장 4명이 동시에 감옥에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게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정원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이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인데 예.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단죄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예. 저는 이 예. 국정원장들이 그럼 대통령이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국정원장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 국정원장들이 지금 도주나 이 범죄의 이 증거를 어떻게 은닉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전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국정원장 3사람이 지금 영장심사, 실질심사 오늘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사용했다까지 밝혔는데 어디에 썼을까는 지금 나오질 않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개인적인 사용이었다. 검찰이 이렇게 밝힌 것의 의미를 좀 잠깐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눈먼 국정원 특활비 종착지는 어디인가? 검찰은 특활비 40억 박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까지 확인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상납금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죠. 이병호 원장 박 대통령 요구해서 상납했죠. 뭐. 남재준 원장은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최초 요구자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군가 와서 청와대 돈을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청와대 가서 만났는데 안봉근이 그때 비서관 안봉근이 네? 귓속말로 재차 확인했답니다. 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에 보내야 된다고. 대통령은 아무도 특활비 용처를 모른다고요? 나도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30억 빼돌린 특활비가 또 더 있다. 40억 말고.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의원들도 특활비를 받았다. 뭐 줬다. 이런데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의원의 특활비 상납은 없다. 추가 30억 원도 사실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잡아놓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성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변호사 자살했죠. 검사 자살했죠. 이게 지금 피해 참극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청문회 그때 하셨잖아요. 예. 그때 안봉근 문제는 제가 지금 글쎄 안봉근 문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래서 국정원의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자꾸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얘기하지 말고 예. 자유한국당이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는 예.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걸 물타기라고만 뭐라 그러지 말고 좀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뭐냐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2003년 1월 9일 날 예. 김옥두 전 민주당 의원이 경기 분당 파크뷰 아파트를 살 때 이 예. 계약금 일부가 국정원 수표로 나타난 게 있었어요. 예. 그거에 대해 수사해야 되고요. 2002년 7월 10일 김대중 대통령 차남 김홍욱 계좌에 7,200만 원의 국정원 발행 수표가 있거든 사실이 밝혀졌고 또 국정원장 임동원 신권으로부터 3,500만 원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하라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2003년 1월 12월 예. 권노갑 민주당 고문 측이 1억 안팎의 돈이 전달된 단서가 포착됐지만 예. 검찰에서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수사를 안 한 수사를 예. 덮은 겁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국정원 특활비라든 모든 문제를 파서 적폐청산하라는 거죠. 네. 다만
전현 정부를 다 이 예. 청와대 특활비에 대해서